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OX로 첫 번째는 파세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오늘 오신데 더우셨죠? 오늘 덥더라고요. 네, 벌써만 20몇 도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다음 주면 여름인가 했는데 다행히 내일부터 비가 좀 와서 그래요? 꺾인다고는 하더라고요. 무더위 관련주 지금 미리 담아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미리가 아닌 늦었는지 두 분을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죠. OX 의견 볼까요? 파세코는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담아보자라고 했는데 이 여름 테마주로 담으시려는 건지 아니면 또 파세코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일단 여름 테마주로서도 손색 없죠. 네. 창문형 에어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도 그 방 두 군데는 에어컨을 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은 그 실외기하고 거리가 워낙에 멀고 또 그쪽에 에어컨 달려면 법적으로 달 수가 없는 실외기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문형 에어컨을 작년에 고민했다가 안 달았는데 올해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틈새 시장을 상당히 공략을 많이 했고 특히 파세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삼성이나 LG도 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초기 모델은 소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본다라면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파세코 실적이라든지 기업 가치라든지 보신다라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저는 우상향 기조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세코 여름 테마주로서 조금은 더 룸이 열려 있어 보인다라고 해주셨고요. 박정식 대표님은 X 주셨잖아요. 네. 다소 걸리는 게 있다면 뭘까요? 네, 파세코가 좀 급격한 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2018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거의 4년 차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4배 가까이 부각을 받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여름철 수혜주로 강력하게 부각받기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잔뜩 붙은 상황이어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세코 같은 경우 조금 더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있겠지만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19,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7,000원 이상에서 단기적인 매도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세코는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어졌는데요.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떨지 한국콜마 보도록 하죠. 마스크햇의 수혜로 인해서 많은 리오프닝주들이 거론됐는데 사실 화장품주들은 힘이 그리 오래 가지 못했었어요. 반짝 상승하고 떨어졌다가 또 반짝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한국콜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실까요? 네, 이번에도 오로일치가 되었고 유창희 대표님은 왜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면서 한국콜마를 좋게 보셨는지 네. 수혜를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이번은 반짝이 아닐까요? 저는 화장품주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방역을 역행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도 이거 평생 가겠습니까? 중국도 결국에는 코로나가 종식된 수순으로 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어느 때보다도 방역을 강화했을 때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만약에 풀린다면 엄청난 수혜에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9만 명 정도면은 최근 흐름에서 봤을 때 최저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속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 정말 빠르면 다다음 주 정도가 된다라면 야외 마스크 해제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화장품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 중국이 코로나를 강하게 봉쇄하면 할수록 그런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콜마 화장품주 봐야 된다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마스크 안 끼고 밖에 나가면은 막 흠칫 서로 얼굴 놀래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야외에서는 이제는 좀 벗을 수 있다면은 또 화장품주들이 길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두 분 모두 오를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볼게요. 기아입니다. 친환경차 판매 성장을 믿고 가봐도 괜찮을지 기아가 최근에 현대차보다 조금 더 나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번에도 오로일치가 되었습니다. 박정수 대표님, 네. 기아. 네, 기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주가는 지난 2020년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성장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외형적 성장까지도 또 해외 글로벌 법인 성장까지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강력한 상승력은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추후 시장이 나아지게 된다면 한 단계 더 강력하게 상승하는 그런 여력이 발생이 되고 지금은 이제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살짝 낮게 위치해 있지만 나중에 2025년 정도가 된다면 자본 총계 이상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면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2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관점으로 대략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목표를 삼고 여러분들이 한 7만 원 이하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상승력이 좀 나타난 이유는 1월에서 3월 정도에 판매한 하이브리드와 이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내수 판매는 23.5% 정도를 차지했고요. 거기에 이 북미 시장이나 이제 유럽 시장 판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전체 판매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장 가능성이 최근 들어 강력하게 부각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래서 기아 5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장 마감까지 들고 갈까 고민했던 종목들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엔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에 산다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 볼게요. 저평가 매력과 중국 봉쇄 확대가 우려된다. 그런 그 우려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삼성 SDS고요. 그리고 박정수 대표님은 KCDC인데 삼성 SDS 저평가 매력. 요즘 뭐 저평가인 종목들 수두룩백백 많죠. 네. 그래서 아무거나 또 싸다고 보면 안 되는데 삼성 맞습니다. SDS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싼 걸 보고 이때라고 담아봐야 될까요? 뭐 제가 웬만하면 역배열 종목을 잘 안 하는데, 네. 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좀 빠지면 빠질수록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올해 최근 들어 삼성자 들어가는 종목이 다 안 좋아요. 맞아요. 좋은 게 최근 들어 삼성 SDI 빼고는 다 안 좋은데 어찌되었든 실적이라는 것이죠.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삼성 SDS가 일단은 삼성그룹 관련된 물류 사업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또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의 성장 모멘텀도 보신다라면 삼성이 최근에 로봇 시장 진출 얘기가 나왔었죠. 오늘도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로봇 시장의 정말 확대가 되려면 따라붙는 것이 AI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삼성 SDS만큼 기술력 있는 회사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클라우드 사업 서비스 부분을 사업 부분 상당히 강화한 것도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높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산 가치예요. 현재 삼성 SDS의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정도, 조금 10조 원이 조금 넘는데 현금 보유 금액만 4조 원이 넘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물론 이제 우선 그 재무제표에 따라서 주가가 무조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현재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올해의 실적 증가라든지 성장 모멘텀을 보신다라면 저는 조금 빠지면 빠질수록 모아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급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군들 같이 좀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 눈높이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15만 원 정도는 4월에서 5월 정도까지는 만약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원, 순저가 12만 7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박정수 대표님은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우려가 된다. 그런데 KCTC는 우려되는 종목이 아니라 기대되는 종목이겠죠?
네, 요즘은 테마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긴 그래서 해요. 네. 어쩔 수 없이 K 테마성이 있는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요. 음. 일단 상하이 신규 감염자 수가 24,94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 지금 계속적으로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광둥성의 광저우에서도 확진자가 11명 정도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인 봉쇄 조치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광저우항 같은 경우에는 중국 4위, 세계 5위 항구로서 나중에 이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상하이 때처럼 이 물류 관련 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KCTC를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하영, 그리고 화물 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 물류 업체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아직까지 좀 낮게 형성돼 있고 차트상으로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더 들고 일어나는 그런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6,45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테마성이 있다 보니까 6,350원 짧게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는 7,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는데 이미 좀 아침보다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서 7,4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7,000원에서 7,4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저희가 수정해 드릴게요. 손절가는 6,350원이고요. 여기서 같이 여쭤볼게요. 오늘 사실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빠진 게 상하이 지수가 또 급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봉쇄에 대한 그 여파가 오늘 아시아 증시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당분간 지수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니 그와 관련한 수혜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물류나 아니면 이제 전쟁 관련,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물가 관련주. 그런 관련주. 그래서 오늘 철강 섹터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봉쇄 조치나 아니면은 이런 전쟁 관련한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좀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섹터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벌써 이제 1분기 만에 거의 지금 수주 목표치의 30% 이상을 달성한 조선주 섹터도 오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크나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1% 넘게 밀리고 있죠. 현재 1.43% 하락하면서 다시 920선 초입까지 떨어졌습니다. 921.35포인트 지나고 있는 상황. 코스피는 아직은 약보합에서 2693.8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미 선물 지수도 좀 밀리고 있고 오늘 홍콩 항생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 중화권 증시의 급락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